최성화의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그죠? 요즘 미세먼지 심각하죠? 천안은 어때요? 미세먼지. 똑같아요? 앞이 잘 안 보여요? 저 김제 어때요? 그나마 좀 나아요? 저는 여행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행을 가는 이유가 왜 가는지 아세요? 이렇게 힘들잖아요. 안에 있으면서 힘든데 여행을 가면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몸을 자꾸 써야 되니까. 근데 저는 여행을 많이 가요.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가냐면 맑은 공기 마시러 가요. 저는 그게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이게 서울에 있으면서 서울에서 시내를 갔을 때와 시내에서 계속 놀면서 투어를 했을 때와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자연에서 노는 때와 그날 온 날 일하는 컨디션이 달라요. 오히려 서울 시내에서 뭐 광화문이나 이런 데 가서 놀았을 때는 그 다음날 너무 힘들어요. 잠도 더 많이 오고요. 굉장히 피곤해요.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밖에 나가서 제가 즐기고 막 놀고 아무리 뛰어다녀도요. 그 다음날 컨디션은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맑은 공기를 쐬니까요. 그만큼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이 공기가 그만큼 우리 사람들한테 얼마나 좋은지. 좋은 공기를, 옛날에 우리 그런 것도 있었죠? 공기 파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없는데 공기방도 있었잖아요. 정말 신선한 공기를 제공해주는 그런 방을 만나서 거기서 그냥, 책도 읽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옛날에 공기방도 있었었는데 이제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효과가 많이 없어서. 일본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공기방이 있어서 그거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왔었는데 그만큼 효과가 없었어요. 예.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끔 많이 하는 것도 행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웃 나라를 잘못 만난 그런 덕도 있겠죠. 좋은 나라를 만나서 해야 되는데 잘못 만나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 나의 건강을 먼저 챙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른 일을 하셔야지 내 건강이 챙기지도 못하는데 다른 걸 할 수는 없습니다. 꼭 내 건강을 꼭 챙기시면서 여러분들이 발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벌써 이제 63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강연을 할 거거든요. 자, 쌤은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했어요? 해야 될 일을 먼저 했어요? 어렸을 때는 하고 싶은 걸 먼저 했어요. 네. 지금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리 저기 제일 연장자이신 분. 네.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될 일을 내가 먼저 우선 일에서 하신 것 같아요. 저는 해야 될 일을 먼저 했고요. 네. 이제 애를 다 키워놓고 나서 이제 하고 싶은 일을 인생 2막을 하고 싶어서. 애를 키우는 거가 해야 될 의무였나요? 애를 키우면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애가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너무너무 홀가분해요. 그래서 지금 뭐 젊을 때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래 지금은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건가요? 네, 그게 이제 미용이에요. 네. 그렇군요. 근데 미용에서도 그러면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될 일 중에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연속이네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될 일 중에 해야 될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해야 될 일을 계속 연속으로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쵸? 네. 저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 중에서 당신은 무엇을 먼저 하겠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될 일 중에서, 제가 미용을 시작했습니다. 미용을 시작해서 제가 유혹에 넘어가서 친구들이나 이쪽에 있는 부류는, 제가 항상 9대1 법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9명의 부류는 가서 미용도 하면서 즐기면서 노래방도 가고 술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한 명은 어때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다고 해서 가든지 말든지 나 혼자 남아서 연습하고 파마 와인딩 한 번 더 말고 커트 한 번 더 하고 이런 드라이 한 번씩 작품 하나 더 뽑아내고 이런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더 잘 될까요? 응? 한 명? 해야 될 일을 먼저 한 사람? 그렇죠. 해야 될 일을 먼저 한 사람이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미용실이 지금 오늘 아까 그 재료를 하시는 분, 아모스 사장님이 오셔서 대화를 한 30분 정도 나눈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미용실 오픈해서 순수익 500만원 못 가져가는 미용실은 다 망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대표님이 하시는 뭘 뭔지 아세요?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절반의 미용실 나문 닫으셔야 되겠네요. 그래. 아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 내가 미용실 하나 오픈했는데, 미용실 오픈했어요. 근데 미용실 오픈해서 직장을 다닐 때 내가 보면 200에서 300에서 400 정도 벌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500을 벌면은요, 직장을 다닌 것만큼 사실 더 못 버는 거예요. 500을 번다고 해서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가게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쵸? 직장을 다닐 때보다 가게를 오픈해서 하는 거가 내가 돈은 더 많이, 수익은 더 많이 갈 수 있지만 내가 적금 넣고 내가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또한 내가 직장을 다닐 때는 어떻게 해요? 직장을 다닐 때는 어떻게 해요?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죠. 또한 내가 흉은 이제 2차 치고 흉은 2차 치고 월급이 따박따박 나온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돈을 투자하잖아요.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떻게 해요? 딱 한쪽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꺼내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리스크죠. 내가 현금을 갖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유동이 있어서 내가 항상 필요할 때마다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게를 차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 유동자산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쵸? 이게 가장 큰 문제고 그 두 번째가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따박따박 돈이 나오는 거. 근데 내가 자영업을 하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잘 안 되거든요. 돈을 투자한 만큼 감가상각은 분명히 필요한 거고요. 내가 항상 얘기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버는 순수익에 내가 만약에 1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요. 거기서 10%는 뭐예요? 감가상각비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서 시작을 해야 된다. 감가상각비라는 1억에 10%면 100만 원이거든요.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요? 100만 원이라는 돈은 항상 감가상각이에요. 그럼 내가 순수익이 내가 500을 벌었다. 그러면 내 월급이 순수익이 얼마예요? 400인 거예요. 400은요. 일반 월급 받으신 분이 300이라 그러면 1.5배 정도 더 플러스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일반 직장인들하고 동급으로 봐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했어요? 현금 500 못 버시는 원장님들은 다 문을 닫아야 된다. 힘든 거예요. 혼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상을 벌면 월급 차라리 직장을 다니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게 훨씬 더 덜 속 썩고 유동자산도 내가 유동할 수도 있고 그쵸? 할 수 있는 게 더 많은데 지금 그런데 사실 300도 못 버는 원장님도 되게 많죠. 그쵸? 우리는 우리는 나이가 먹었으니까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자본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픈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는 오픈을 해요. 그건 뭘까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한 게 아니고요. 뭘 먼저 했어요?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한 거예요. 왜? 지금 당장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내가 가게를 먼저 오픈하는 게 이게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이 가게를 같이 할 수 있는 동업자가 파트너가 많이 생기면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 수 있고. 왜? 자, 한 사람이 일하는 것과 두 사람이 일하는 것과 세 사람이 일하는 것과 달라요. 그쵸? 제가 이런 얘기예요. 처음에 미용실 오픈하는 사람들한테요. 제가 경력이 없는 사람한테요. 혼자 오픈하지 말라고 그래요. 친구들 있죠? 같이 동업자 오픈해서 같이 투자해서 한 번에 그냥 오픈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면 그렇게 했을 때 사실 내가 혼자서 미용실을 하면은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중화돼, 커트도 해야지, 중화도 해야지, 염색도 해야지. 이것만 있나요? 청소도 해야지, 노트도 씻어야지. 온갖 잡동이 모든 일을 내가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차라리 사실 그 시간 안에 나눠서 일을 하면 뭘 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이렇게 교육이라도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요. 아닌가요? 교육이라서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데 내가 혼자 모든 걸 다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교육을 받는 사람은요. 계속 승승장구해서 더 많은 부가 창출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생계형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혼자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매출이 얼마 나오지 않으니까 내가 이거 손님이 하나라도 더 와야지만 내가 매출이 오르기 때문에 전전긍긍 가는 거야, 그냥. 근데 자, 그런 현상이 왜 생길까? 그런 생계형 미용실이 왜 많이 생길까? 지금 제가 잘 고민을 해보니까요. 그 어느 지인이 저한테 얘기했던 그 말씀이 딱 가슴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뭐예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될 일을 먼저 어떤 걸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 중에서 어떤 거예요? 그렇게 하신 분들은요.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신 분들이에요.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발전이 없었던 거예요. 해야 될 일을 내가 먼저 해놓고 나서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미용을 하면서요.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일 중에서 사실은 해야 될 일을 사실은 더 많이 앞장서서 했던 것 같아요. 그 지인이 그거 얘기하기도 전에 저는 내가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뭐를 내가 항상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준비를 해서 발전하고 공부하고 연습하고 새벽까지 저는 공부하고 새벽 제일 일찍 나와서 한 번이라도 머리 한 번 더 만져보고 이런 시절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미용에 관련된 친구들이 사실은 별로는 없어요. 일반 친구들은 많아요. 근데 미용에 관련된 친구들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9대1 법칙의 일이었거든요. 혼자 이 사람하고 어울리고 술 먹으러 다니고 밥 먹으러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런 걸 사실 저는 많이 하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저는 일이었거든요. 저 혼자 남아서 새벽에 나와가지고 혼자 연습하고 가발 막 해서 뭐 업스타일 막 만들어버리고 커트 한 번 더, 가발에다 커트 한 번 더 잘라보고 드라이해서 웨이브 드라이 한 번 더 만들어보고 와인딩 한 번 더 연습해서 한 번 더 만들어보고 다른 사람도 놀러 다닐 때 저는 그런 일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해야 될 일이잖아요. 왜? 제가 해야 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 잘 살려고요. 돈 벌려고요. 그리고 내가 기술을 발전해야지 고객이 올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먼저 쫓아다니는 게 아닌 나 스스로가 발전할 수 있는 걸 먼저 찾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걸 하지 않고서는 내가 도저히 발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미용 인생 20년이라는 미용 인생이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해야 되는 일을 많이 만들어 놓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도 이제 되게 많아졌는데 하고 싶은 일을 더 많이 해요, 지금은. 예전에는 해야 될 일을 더 많이 했어요. 해야 될 일을 거의 뭐 80%, 90%라면은 하고 싶은 일을 10%, 20%에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오히려 거꾸로죠. 해야 될 일을 40%를 했으면 하고 싶은 일을 60%를 해요. 먼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손을 댔던 사람들은요. 지금 많이 힘들어요. 아주 많이 힘들어요. 가끔 주위에서 한번 보세요. 매출 많이 안 온다고 많이 힘들어하죠. 힘들어요? 주말만 바빠요? 평일에도 바쁘면 얼마나 좋겠어. 주말 손님 다 평일에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저는 못 버텨요. 그러면 평일이 조금 네. 그냥 저희 미용실은 어때요? 일주일 내내 바빠요. 토요일날도 바쁘긴 바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정돼 있잖아요. 일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평일이나 토요일이나 한 1.5배 조금 더 바쁜 것 같아요. 평일도 오늘 저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지금 계속 풀코스로 계속 일했거든요. 그건 뭘까요? 제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객이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제가 해야 될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뭐예요? 고객이 인정을 해줬던 거죠. 원장님,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셨어요? 해야 될 일을 먼저 하셨어요? 이제 경력이 오래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반대로 살았어요. 반대로 사셨어요?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고 생계형으로 일을 하셨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우리 이민혜 원장님 같은 경우는요, 하고 싶은 일을 지금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이 못하고 있을 거예요. 왜? 제가 엄청 쪼우거든요. 해야 될 일, 오늘 제가 또 숙제 줬어요. 제가 오늘 저 보내드린 거 있죠? 오늘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거 있죠? 사진 해가지고, 제가 QR코드 해가지고, 봤어요?
안 보냈는데? 안 보냈어요, 제가? 네. 아, 죄송해요. 아무것도. 네, 그거 저거 프린터 해가지고요, 던져줬어요. 던져줘가지고 이론 다 풀으라고 내가 던져줬어요. 뭘까요? 숙제 줬어요. 이제 100작품 끝냈잖아요. 또 뭐 만들었는데 더 거대한 프로젝트 또 줬어요. 뭘까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잖아요. 해야 될 의무감이에요. 왜? 그거 끝내면 이제 정식 강사가 되거든요. 그거 끝나면 강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본인이 이제 스스로 풀어야 돼요. 제가 했던 내용들을 다 처음부터 이제 지금 유튜브 올라간 거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총정리해서 다 봐야 돼요. 안 보면 이제 죽음이에요. 그걸 못 풀어요. 더 큰 숙제를 내가 내줬어요.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러면서 뭐 발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는, 자, 지금 미용실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거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고 싶은 일을 사실은 더 하거든요. 지금 당장 연습하는 거 귀찮습니다. 빗질해서 커트 한 번 하는 거 귀찮습니다. 가서요, 일 딱 끝나고 연습은요, 손님이 연습 상대예요. 가발이 연습 상대가 아니고 손님이 연습 상대고요. 파마 연습은 손님이 파마 연습 상대고요. 커트도 손님이 커트 연습 상대예요. 가발로 잘라보지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시간 뭐예요? 일 끝나서 다 청소하고 오늘은 뭐 맛있는 데 먹으러 갈까? 야, 저기 술집인데 어느 그 안주가 진짜 정말 잘 나와. 우리 거기 한번 가보자. 야, 저기 어디 새로 오픈했대. 야, 저기 노래방 진짜 멋지대. 뭘까요? 즐기기,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오픈했어요. 오픈할 때도 어때요? 나는 오픈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내가 교육비로 투자했으면 정말 말은 안 하지만 유흥비에 더 돈을 많이 쓰면서 교육비에는 돈 10%도 안 써요. 유흥비에 40% 이상의 50% 이상의 돈을 쓰지만 공부할 때에 10%도 쓰진 않습니다. 우리 미용인들이 요즘 그렇습니다. 그건 아깝게 생각하는. 교육하는데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눈에 얘기하는 게 뭐죠? 교육을 10% 이상 투자를 하면은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플러스 수익도 그만큼 창출이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교육에 많이 돈 투자하는 사람은요, 그만큼 수익도 많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에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수익도 그만큼 항상 저가 미용실을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20년, 30년 돼도 아직까지도 저가 미용실을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그래요. 시골에 가서요. 저희 어머니 엊그제도 집에 가서 얘기했어요. 제가 이번에 커트값을 올렸잖아요. 엄마, 저희 요즘에 커트값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래? 얼마 올렸어요? 저희 25,000원 올렸는데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항상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파마값도 아니에요. 파마 15,000원 받는데요. 근데 그 미용실 정말 잘한대요. 30년 됐대요. 30년 된 미용실에 15,000원을 받는데요. 어떨까요? 과연 그 원장님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했을까요? 해야 될 일을 먼저 했을까요? 생계형으로 일을 하면서 가격을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기술이 분명히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서 연습하고 가발을 연습 많이 하시고 그런 교육에 많이 투자를 했으면 그 가격을 받겠냐 이거죠. 더 큰 비용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하는 사람들은요, 하고 싶은 일은요 정말 편해요. 이 순간 너무 편해요. 하지만 해야 될 일은 한다고 생각하면은요, 너무 강박관념이 너무 심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해야 될 일을 이거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요즘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해야 될 프로젝트를 꼭 해내고 말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아주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많이 숙달을 해서, 예전보다는 지금 제가 일을 더 적게 할 것 같죠. 해야 될 일을 좀 더 적게 할 것 같죠. 양으로 따지면은요, 옛날보다 한 10배 정도 더 많아진 것 같아요. 해야 될 일을 옛날보다 지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도 옛날보다 더 많이 하고 있지만은요, 해야 될 일을 양으로 따지면은요,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가발 가지고 많이 싸우지는 않아요. 근데 가발 가지고 안 싸우면 뭘 하느냐? 머리로 싸워요, 머리로. 머리로 계속 싸우면서요,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서 뭐예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제 기술을 가지고 이론으로 다 풀고 있어요. 문서 작업하고 있는데 너무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스터디해서 차를 만든 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공유도 해줘야죠. 그쵸?
나만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자료 만들어서 업데이트해서 인코딩해서 쪼개서 올려줘서 여러분들이 또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은 거 하시겠어요? 너무 힘든 일이죠. 그런 일을 일주일 내내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디 보면은 해야 될 의무감이네요, 그거는. 왜? 여러분들이 보고 공부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뿐만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보고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왜? 기다리거든요. 제가 올리는 걸 자꾸 기다리는 거거든요. 기다리는과 동시에 저는 뭐예요?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지 또 사람들이 또 볼 거 아니에요. 보고 또 공부를 해서 발전을 하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죠. 해야 될 일을 계속 내가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많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요, 해야 될 일을 그만큼 하셔야 돼요. 아까 애기 키우신다고 했죠? 애기 키우는데 거저 크나요? 아니죠? 애기 방치하면 어떻게 해? 요 며칠 전에 애기 3명, 3남매 죽었죠? 왜 죽었어요? 불나서 죽었잖아요. 그쵸? 엄마가 뭐 해서 그래요? 아니요.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해서 그래요.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해서 그래요. 내가 부모라면 육아를 정상적으로 키울 수 있는 능력을 해서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의무감을 어떻게 해요? 저버린 거죠. 아직 젊다 보니까 애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로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곧게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많게끔 내가 거기서 케어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의무감을 저버렸던 거죠. 이 세상에는 모든 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꼭 미용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직장생활할 때도 똑같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끔씩 그런 거 있죠? 뭐 학교 다닐 때 뭐 있어요? 해야 될 의무감. 일기 쓰는 거 있잖아요. 일기 맨날 쓰나요? 안 쓰죠. 일기 맨날 안 써요. 저도 안 썼어요. 저 방학숙제 일기 한 번도 안 내갔어요. 참 웃기죠? 그랬던 사람이 지금 어때요? 매일매일 제가 글을 써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글을 안 썼던 사람이 지금 매일매일 글을 씁니다. 왜?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했을 때 내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하고 싶은 일은 아주 쉽습니다. 내가 그냥 모든 걸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하시면 돼요. 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만 먼저 하다 보면은요, 항상 나중에 뒤탈이 옵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내가 발전할 수가 없고요. 항상 힘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불평불만이 많이 늘어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왜? 거기에 먼저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고 싶은 일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해야 될 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방치를 해버립니다. 사실 해야 될 일을 먼저 내가 하고 나서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금전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해야 될 일을 먼저 하시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충분한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노는 것도 럭셔리하게 놀아요. 그렇죠? 먹는 것도 럭셔리하게 먹습니다. 맛있는 것도요, 훨씬 더 맛있는 거 먹고요. 왜? 자본력, 해야 될 의무감을 먼저 했었기 때문에 자본력이 먼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것도 훨씬 더 많은 큰 좋은 음식을 내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럭셔리하게 사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해야 될 의무감을 내가 먼저 많이 하다 보면은요, 적절하게 이게 고객이 인정을 먼저 해줍니다. 그런 고객이 인정을 해준과 동시에 나는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야 되죠? 그럼 선생님 해야 될 일 뭐예요, 지금? 무슨 연습하셔야 돼요? 와인딩 연습이랑요. 네. 그다음에 드라이 연습. 네. 그쵸. 커트 연습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네. 그쵸. 네. 선생님은 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지금? 드라이. 네. 드라이가 너무 약하던데요. 네, 요즘 이제 디자이너라고 하시는 분이 드라이가 너무 약해요. 스타일링을 너무 못 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은 지금 뭐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빗질을 열심히 해야 돼요. 아니요, 샴푸 열심히 하시면 돼요. 네. 선생님이 하실 일은요, 샴푸 열심히 하시면 돼요. 원장님은요? 두고두고 다 열심히 해야죠. 앞으로는 해야 될 일이 참 많죠. 참 많아요. 지금 고민해 보니까 진짜 내가 너무 해야 될 일을 너무 안 했던 거죠. 예. 안 했어요. 원장님은 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일이 지금. 와인딩부터 다시 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원장님이 지금 하셨잖아요. 근데 너무 주먹국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다시 한번 도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어? 아니, 의미 없진 않은데 많이 발전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다시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작품을 이렇게 빗질을 하는 걸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안 맞는 빗질을 너무 혼자서 아직까지도 지금 헤매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다시 한번 돌아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항상 작품을 만들고 나서는 글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론 정리가 됩니다. 내가 그게 귀찮거든요. 내가 와인딩을 한번 말았으면 이게 왜 와인딩을 말았는데 이게 뭐가 문제고 요래서 뭐가 문제 있는지 이런 거를 자꾸 이론으로 내가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리가 되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음에 할 때 내가 실수를 안 합니다. 원장님은요? 우리 망언니는 해야 될 일 중에 하고 싶은 일 중에 어떤 거? 다 하고 싶어요? 예. 다 하고 싶어요? 해야 될 일은 뭔데요, 지금? 욕심이 많아가지고 다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해야 될 의무감이 지금 뭐인 것 같아요? 제일 1순위로. 커트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 커트 제일 잘하고 싶다 그러면 파마 연습 하시면 돼요. 왜냐면 가장 문제점이 빗질이 지금 빗질이 제일 안 되거든요. 자세와 빗질이 제일 안 돼요. 커트는 잘 할 수 있어요. 커트는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빗질과 자세가 안 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커트의 작품이 안 나와요. 그쵸? 원하는 작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빗질과 자세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공부는 파마 연습이었던 거죠. 그거 하셔야죠. 그쵸? 다, 그럼 뭐 다 파마 연습할 거야? 여기 다 지금 죄다 다 파마 연습한대. 하고 싶은 일은 뭐예요? 하고 싶은 일은 뭐야? 놀러 가는 거? 여행 가는 거? 유럽 여행 가는 거? 요즘 유럽 여행 많이 가더라. 하셔야죠. 자, 우리 앞으로요, 해야 될 일을 좀 많이 합시다. 해야 될 일을 많이 하시고요. 남 신경 쓰지 마세요. 너는 그래? 너는 그렇게 놀아. 나는 이거 할 거야. 나는 목표한 게 있어. 2년 동안 나는 여기에서 올인한다고 나는 생각을 했어. 너 알았어. 너 그냥 알아서 놀아. 나는 2년 동안 난 죽기 살기로 이거 할 거야. 이런 오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오기를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뭔가를 얻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단가가 올라가요. 시수 단가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시수 단가가 분명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고객이 넘쳐나거든요. 컨트롤 해야죠. 어떻게 해요? 단가를 올리면 떨어져 사람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쵸? 일은 적게 하면서 고단가에서 수익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또 뭐예요? 하고 싶은 일을 또 할 수 있어요. 손님이 너무 많이 오면 또 하고 싶은 일을 또 못 하거든요. 그리고 해야 될 의무를 또 못 해요. 그래서 자꾸 가격을 올려서 그 수준에 맞는 손님을 계속 모집을 해서 내가 해야 되려고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적재적소에 딱딱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손님만 많이 온다고 해서 가격은 저렴하면서 많이 받는다, 이게 능사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 가격도 적당하게 올려서 손님을 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제가 가격을 많이 올려놨잖아요. 옛날 처음에 오픈할 때보다 많이 올려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컴퓨터 가지고 일을 안 하나요? 많이 합니다. 옛날처럼 가격 받았으면요, 저 정신없어서 그거 놀릴 시간도 없습니다. 옛날 가격 받았으면. 근데 지금 가격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고객님이 그만큼 많이 떨어졌는데 옛날보다 매출이 사실은 지금 더 좋거든요. 손님은 적게 받으면서 매출은 훨씬 더 좋아요. 그 얘기는 뭘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더 많이 하고요, 하고 싶은 일도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손님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내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손님을 적당히 받으면서 매출은 훨씬 더 높게 받으면서 하고 싶은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될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잘하는 경영입니다. 아셨죠?
앞으로 꼭 그렇게 해서요. 너무 저단가로 손님 많이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단가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은 내가 해야 될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요.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해야 될 일을 많이 하다 보면 훨씬 더 고단가의 시술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해야 될 일은요. 나와의 싸움입니다. 하고 싶은 일은 천사와 악마 중에서요. 자꾸 악마 쪽으로 우리가 기울고 있는 거예요. 천사를 따라갑시다. 천사인데 몸은 더 힘들어. 그죠? 천사인데 몸은 더 힘들어. 그죠? 우리 꼭 발전하셔서요. 해야 될 일을 꼭 하시고요. 나중에 모여서요. 우리 머리 만지는 사람 단체로 한번 패키지로 유럽 여행 한번 가봅시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